BTK를 처음 시작한 게 생각해보니까 한 2004년 같은데 2004년 보통 10명 전후로 10명에서 많으면 15명 프로세스 때 하니까 한 16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지금도 만들고 있어서 아직도 초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입슬레터럴 BTK, 아이솔레이트 BTK가 DMF의 제일 많은 파퓰레이션 중에 하나라서 대부분 오프렌치 쇼시스를 입슬레터 엔테그레이드로 많이 하죠. 반대편 심플리저는 반대편에서 오시스 꽂고 컨트라 들어가서 오프렌치 가이딩 시스 넣고서 해도 되는데 SFA 심플 더하기 BTK 또 아이솔레이트 그 커먼 피머 바이포케이션이 프리저브 돼 있다 그러면 입슬레터럴 BTK를 해야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백업 서포트를 좋게 할 수 있고 또 오시스를 넣고 해도 그 SFA 병이 있을 때 뭐 디시브나 뭐 베일아웃 스탠팅이 가능한 그래서 오시스로 안 되면은 육시스로 에스카를 할 수 있지만 웬만한 BTK는 다 오시스를 디폴트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4나 5프렌치를 쓸 때 저는 이제 125피모라는 기본이 018 CT 와이어를 쓰지만 BTK는 14 CT 와이어링하고 마이크로 카세타를 처음부터 서포트해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특히 DMF 이런 거 굉장히 칼시파이드들이 많아서 014 서브인티마 트래킹 어렵거든요. 그래서 035 소프트 테르모 1.5J 이렇게 아주 컴플리트 J 스몰 루프로 된 거를 BTK 서비스 스페이스를 좀 작게 만들면서 내려가고 힘을 하려면은 넣다 뺐다 하기 귀찮아서 처음부터 오프렌치 MP1 이게 쉐프트 서포트 제일 좋고 좀 더 슬렌더하게 프록스말 따라가려면 4프렌치 글라이드 쓸 수 있는데 서포트가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인트로더스를 꽂은 상태에서 CTO 와이어링 5프렌치 MP 이게 디폴트를 하고 안 되면 바로 014 빼고 035 스위치 MP 서포트 이렇게 해서 와이어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리트로이드 할 때는 014 리트로이드 와이어는 절대 안 쓰고 왜냐하면 이제 서브큐에서 이렇게 앵귤레이션 된 걸 쉐프트 서포트 해줘야 마이크로 카세타가 딜리버리가 용이하니까 무조건 18 특히 V18을 주로 써서 CXI 서포트로 리트로이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와이어 중에서 014 그래서 014에서 인비저블 채널이 있고 비교적 스트레이트 코스고 그냥 여러분들이 XTR이나 XTA 쓰듯이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리갈리아 1.0 또는 커맨드 그냥 심플 커맨드 2.8g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익스트라 바스큘라로 안 나가고 루미널 트래킹을 주로 슬근슬근 쭉 하겠다. 스몰 커브로 그러면 커맨드 ES를 쓰실 수 있고 셀렉티브 숏 인텐셔널 CT 와이링 하겠다. 그럼 요즘 나온 014 할보드 11g 안 되면은 아스타트 20g 정도가 이제 한국에서 어베일러블한 그 채널 트래킹 슬라이딩 테크닉 아니면 인텐셔널 디렉션 컨트롤을 요 와이어 선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이어가 통과되면은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와이어질하고 풍선질하고 이런 간단한 거 말고 비기너 그 디폴트 스테이지 하되 카디올로지에서 좀 편한 게 모노레일 발론이 편하니까 모노레일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OTW도 특히 여기 파란색 해놓은 거는 쇼 세그먼트 이게 미니 트랙이나 트래블러 그 코너리 발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OTW 만들어서 빌로 앵클에 칼스파이드 앵귤레이트리저 이런데 보통 발론이 안 들어가면은 이런 걸 쓰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요 한국에서 시브베어 나와서 이건 좋은 게 또 1.5mm, 1.2mm, 150cm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탈 TBR부터 BTA까지 이렇게 채널 트래킹하기 아주 좋은 풍선이 되겠고 또 이 녹색 풍선은 저희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퓨어 넌 컴포넌트 발입니다. 그래서 칼스파이드 전에 도저히 풍선 한 5개 10개 터트려도 안 펴진다. 그리고 피어싱 테크닉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압을 줘보겠다 할 때 카스타인스 발을 씁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 해서 구하시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파서블 채널이 있으면 슬라이딩 테크닉 우선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 드린 리갈리아나 커맨드를 채널 트래킹을 우선적으로 하면 인저리를 별로 안 주고 슬금슬금 디스탈까지 찾을 수가 있고 리얼 CTO다. 근데 이제 럽처나 퍼퍼레이션 없이 바스큘라 스페이스 메인테인 하면서 파보겠다. 이러면은 커맨드 ES가 디폴트고 숏 서그먼트 디렉션 컨트롤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하거나 이것저것 안 되면 이제 035 소프트 테르모 이걸로 엔조카세터 서포트로 서브인티말 루브 엔조플라스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 쉐이핑이 중요한데
125 피머랄도 마찬가지지만 앵글을 많이 줄수록 계속 스몰 사이드 브랜치 빠지기 때문에 페니트레이트 스트레치는 아주 이 앵글이 아주 슬라이트 젠틀 5mm 이렇게만 하셔서 직진 성향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팁이고요. 자,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 보면 이게 티피컬한, 자 이렇게 보면은 퍼로니아 하나 남고 ATA, BTA, PT 스탬프 안 보이고 디스탈, 이거는 자의 음영이고 이거는 라인이고,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조금 스탬프 같은 게 하나 보이고 퍼로니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죠. 꼭 데소트 풋 같고 환자는 운두 심해서 온 환자인데요. 80세 DM 풋. 그래서 입슬레터 엔트리도 풍초하고 그냥 SFP는 깨끗했기 때문에 5프렌치 숏 시스를 넣고, 이것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테르모 오시스를 꽂으면 5프렌치 카세터 꽂으면 시스로 컨트라스트 인젝션이 안 돼요. 세인트 주드 거를 꽂으면 다이가 슬금슬금 잘 가요. 그래서 디스타를 뭔가 좀 시스 카세터 넣어놓고서 보겠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테르모시스는 절대 안 써요. 입술 BTK 할 때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오시스, 숏시스를 꽂고 MP1 섭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정해야죠. 인트라루미날 또는 서브인티마 와이어링 하겠다. 그다음에 와이어링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도터 카세타 CTO 때 쓰는 5인치 하트레이 스트레이트 팁 STO1 그걸 넣는 이유는 굉장히 루브리케이션이 잘 돼서 이지 디벨로빌티를 갖고 있고 풍선 따라서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DMF 환자면 CRA가 많거든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조금만 써도 디스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풍선하면서 앵커링하면서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주 서포트가 좋고, 그다음에 풍선하고 부지네이션 하는 동안에 위를 눌러주니까 리코일하고 스럼부스를 좀 예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한 15년 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 프로그램드 발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하죠. 최소한 2분에서 3분, 그리고 길면 길수록 좋아서 한국 사람들은 뭐 미드 투 디스탈 티비아는 2mm, 중간 한 2.5, 2.5에서 3 사이가 프록스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렌치는 저희는 100% 요새 다 밍스 클로즈를 하면은 아우터 서피스에서 충분히 지혈이 잘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 여기다 이제 5프렌치 MP1 앵글레이션이 있어 타겟팅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요 루프가 이미 프리폼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푸시하면 됩니다. 푸시 1.5G에 푸시하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루프가 형성되면 루프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좀 다시 뺐다가 루프를 쭉 작게 만들고 또 밀어넣고 엔조 카트 따라가고 이런 방식으로. 다만 이제 빌로우 앵클에서는 지나치게 푸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럭킬리 들어갔지만 요 앵클에서는 앵글이 급하고 특히 이게 이분 같은 퍼로니아에서 되게 퍼로니아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무리하게 더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넣고 한번 터치를 해보는 거죠. 터치해 보면은 아주 럭킬리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주위 콜레터리 쫙 보이면서, 왜냐면 이게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 1.5G 있으면 커지기 때문에 풍선한 것 같은 효과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듬어만 주면 되고 디바이스 딜리버리가 편하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인젝션 하니까 여기 ATA 도살 리스트 보이고 콜레터럴로 PTA 디스탈도 보이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거죠. 데소트 풋 같았지만,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또 보면 서브인티마 트래킹한다면 이쪽에 ATA 칼시피케이션 마킹 더하기 ATA가 의심되는 그 음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P 서포트로 앵글드 테러로 콕 박는 거죠. 콕 박고 그거를 서포터해서 되게 MP를 밀면은 그 엔트리에 살짝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1.5G로 바꿔서 드립다 미는 거죠. 서브인티마 트래킹. 그래서 ATA가 쭉 가다가 아까 끝에 보이는 도살리스 근처까지 갈 수 있죠. 중간에 뭐 칼슘 때문에 벌어지다 하지만 루프 좀 커지면 다시 빼서 루프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작게 만들어서 스몰 루프로 또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팁이고요.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하면은 ATA가 이렇게 서브인티마 헤이즈니스 보이지만 도살리스까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는 심플하죠. 그냥 014 와이어 편한 거 리갈리아나 뭐나 아무거나 넣어놓고 풍선질 2.0, 2.5 쭉 2분에서 3분씩 눌러주면 ATA가 쫙 열릴 거고요. ATA가 열리고 보면은 이제 PTA 스탬퍼가 또 같이 보이죠. 그러면 풍선 잘 다듬고 그다음에 PTA를 관찰해서 PTA 아까 꼭지점 같은 데 하나 있었죠. 거기도 또 박아놓고, 일반 앵글드 테르모 소프트를 안 박히면 스티프 테르모 씁니다. 스티프 앵글드 엔트리만 파악해 놓고 다시 놓고 035 서브인티마 트래킹하고 루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PTA 요때 이제
뻥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요 수준에 뻥했죠. 뻥. 이 뻥 사운드를 들어야 내가 리엔터가 됐구나. 1.5J가 편안하게 프리 모션이 있구나. 이걸 느끼고 다시 심플 와이링하고 여기 디지털 루멘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경우 2.5 풍선 긴 거 이렇게 쭉 넣고 찍으면 이렇게 나이슬리 2TBR이 디지털 퍼퓨전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인트라 루미나 할 거냐, 언제 서브 인트마를 바꿀 거냐, 어떤 쿨러를 가지고 할 거냐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저것 안 되면 이제 리스토레이드를 같이 트랜스 콜레터럴은 생략하고 리토레이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를 쓰고 뭐 펑처는 이 팁이야 튜뷸라 사이로 적당한 각도에서 한 줄에서 보이는 때 하면 되니까 하나도 안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보이는 데서 하고 마이크로 카세타를 반드시 써야 되고 이 환자는 이제 베이스라인 이렇게 하다가 여기 보면 ATS 셀렉션 했더니 점점점 있죠. 이거는 처음 와이어를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밑에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ES를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커맨드 ES를 쭉 하다가 안 돼서 이건 분명히 덴시티 봐서는 커맨드에서 아스타토를 요즘 바꿔둔 것 같아요. 와이어 두께 봐서는.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와이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밴딩이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아웃사이드예요. 머스큘라 스페이스나 딱 보면은 느낌을 알아야 되거든요. 팀 모션이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콜레터럴 엔지오그래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빗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여기 뭐 도사에서 보이니까 바로 펑처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컨트라스트 또는 칼시피케이션 마킹으로 일직선상에 리드를 놓고 그냥 펑처하시면 돼요. 한 방향에서 펑처해서 바로 018 와이어 놓고 018 V18 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와이어 코스가 엔트리에서 이렇게 갭이 많죠. 쭉 따라가면은 갭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터치해 보면은 꼭지점 만나는 점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TO 와이어가 아까 제가 아스타토랑 칼보드를 처음부터 쓰는 거는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걔는 익스트라 바스큘라로 잘 나가요. 근데 커맨드 ES는 절대 안 나가요. 그 처음에 CTO 와이어는 커맨드 ES 3.5g을 하셔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엔조 카세트 앵귤레이션 된 걸로 JR을 써서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죠. 익스터널에서 풀스루 테크닉으로 와이어 서포트가 좋으니까 any balloon can deliver 이렇게 해서 다 충분히 프론드 인플레이션하고 파이널 찍어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타겟 패스의 퍼퓨전을 좋게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심플한 것에부터 제일 문제는 칼시피케이션이거든요. 발룬 언크로서블 또는 와이어 페일리어 코스 또는 발룬 패시지 페일리어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겠는데 이런 익스터널 피어싱이냐 또는 아주 프로파일이 좋은 풍선을 쓰냐 코너라이처럼 멀티플 패럴렛 시티 와이링 하느냐 공간을 만들려고 로타를 하느냐 또는 브루켄보르 니들도 들 쑤셔 박아갖고 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토누스를 써볼 수도 있고 CTO 디바이스들 이거 한국에 다 있는 거 이런 거 써도 되고 스페셜 디바이스 요거는 칼슘이 심한 경우에는 절대 못 가거든요. 제트스트림은 근데 이제 로타를 쓸 수밖에 로타 그렇게 하거나 저 안도나 이런 친구들하고 양쪽 풀스로 테크닉 해갖고 풍선을 최대한 집어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게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익스터널 피어싱이 포칼하시면 그러거나 디스타 스탬프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라룸이나 해보고 안 되면 서브인티마 테크닉 해보고 안 되면 셀라인 플러싱 테크닉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도 리엔트리 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014 서브인티마 와이어링을 엔주 마이크로 카세터나 OTW로 발룬 서포트를 하거나 이것저것 안 되면 트랜스 콜레터를 아니면 트랜스 리트로이드 트랜스 피달 와이어링 이렇게 해서 하시면 디지털이 하나도 안 보이는 운동 환자는 한 98% 정도는 재생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BTK는 결국은 지금은 DCB나 스텐트는 안 넣기 때문에 베일아웃 때 빼고는 플랑 모디피케이션을 해볼 수 있거나 메인이 포바 정성껏 풍선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